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번에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들여다보죠.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얘기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네.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어제 화제 속에 종영이 됐는데 출산한 엄마들을 둘러싼 상황, 심리 묘사, 이 출산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당연히 공감을 많이 자아낸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였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 드라마는 격정 출산 느와르를 표방한 TVN 드라마입니다. 네. 제목에서 딱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산후조리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극사실주의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이 엄지원 배우가 연기하는 오현진인데 네. 이 사람은 워커홀릭에 진짜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온 40대 워킹우먼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최연소 여성 임원으로 승진하는 날 입덧을 이제 하면서 큰일 났네. 네,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예. 그때부터 본격적인 격전 출산 느와르가 시작됩니다. 네, 출산 장면에서부터 산후조리원 생활, 남편과의 갈등, 좋은 베이비시터를 구하기 위한 암투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여성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환타지도 살아있고 던지는 질문은 아주 진지하지만 이야기의 구성은 대중적인 웰메이드 블랙 코미디입니다. 아, 그렇군요. 산후조리원 얘기를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아이 낳고 좀 편히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의 엄마들의 하루하루가 어떤지가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가 됐다고. 어떤 장면들이 특히 인상적이셨어요? 그러니까 디테일들이 정말 엄청 잘 살아있는데 사실 저도 출산을 안 해서 몰랐던 세계인데 정말 산후조리원이 어떤 곳인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락이라는 의미의 엔터테인먼트와 교육의 에듀케이션을 합쳐서 에듀테인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오락으로 학습을 받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에듀테인먼트 드라마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출산한 친구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떠냐 이 드라마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드라마에 등장하는 산후조리원이 너무 고급인 점 그리고 그러니까 산모들이 다 너무 예쁘고 화장을 하고 있다는 점 요 두 가지만 빼면 전부 다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서 만든 드라마가 아닌가 싶고 작가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굉장히 생활 대사들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젖모양에 따라 수유가 잘 되는 엄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엄마가 있다든지 유축할 때 나오는 젖 양에 따라서 또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그래서 젖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제도 미역국 오늘도 미역국 내일도 미역국을 먹는다든지 이런 디테일들이 다 인상적이었고 정말 조리원에서의 하루가 바쁘구나 라는 것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저도 아이를 너무 예전에 낳아서 산후조리원이 없을 때 나가지고 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그 동기라 그러더라고요. 그 같이 나오신 분들을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던데요. 계속 이제 단톡방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별한 형태의 우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네트워크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또 유치원이 좋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근데 이제 드라마가 엄마들 사이의 우정을 비롯한 이런 복잡한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또 굉장히 재미있고 설득력이 있는데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엄마들 사이에 계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급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라마에서는 영화 설국열차를 패러디해서 머리칸과 꼬리칸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엄마들은 머리칸에 어떤 엄마들은 꼬리칸에 있는 거죠. 그 안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급이 결정되는 방식이 좀 재미있는데요. 박하선 배우가 연기하는 전업주부 조은정 캐릭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머리칸 여신으로 나와요. 근데 누가 머리칸으로 가는가 하면 조은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쌍둥이 아들 둘이 있고 이 와중에 셋째를 낳은 완전 베테랑의 젊은 엄마인 거죠. 그리고 이 쌍둥이를 자연 출산하고 2년 완모를 했다는 거예요. 저 완모라는 단어도 여기서 배웠는데 완전 수유를 했다는 건가요? 2년 동안 모유 수유를 완성하는 것을 완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아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은정을 어떻게 잘 모시느냐에 따라서 엄마들이 큰
큰 도움을 받는. 근데 이게 이제 조은정과 오현진이 처음에 약간 좀 갈등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입장이 오현진 다르죠. 같은 경우는 커리어 우먼이고 이러니까 은연중에 육아라고 하는 건 집에서 노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사실 조은정 같은 경우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력과 그렇죠. 아이템과 시간이 필요한가 이제 피력하니까 둘이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이제 오현진이 조은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근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서로 돕고 뭐 격려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도 어떤 모성이 정말 최고의 모성이다 라고 그렇죠. 보여주기보다는 엄마들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게 딱 정말 더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았다고 끝이 아니고 육아를 또 누가 도와줄 것이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건데. 네. 그래서 유능한 베이비시터의 쟁탈전이 벌어진다면서요. 네. 이게 거의 뭐 예. 모든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에피소드였는데요. 저희 맞벌이들한테는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 주변에도 워킹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제일 큰 문제가 베이비시터랑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문제라고 하고 네. 그 노하우 공유하는 네트워크도 또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요 시터를 얻으면 뭐랄까 세계를 얻는 것이라는 표현을 드릴 정도의 무림고수 시터가 나오고 무림고수. 이 시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또 조은정과 오현진이 거의 무현무를 또 패러디해가지고 네. 서로 공격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면접은 시터가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보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어머니를 고를 거다라는 그렇겠네요.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좀 이 드라마가 그 시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육아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여성들만의 몫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못하면 친정엄마가 하고 그렇죠. 친정엄마가 안 못하면 되면? 시엄마가 하고 네. 그래서 그게 또 안 되면 또 다른 돌봄 노동을 하는 이제 여성 노동자에게 부탁을 해야 하고 돌고 도네요. 이런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잘 짚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드라마가 이 에피소드를 다루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던 건 여성들이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들을 교환하면서 때로는 이제 뭐 친정엄마가 오현진을 그렇죠. 볼 때의 그 시선의 성격, 오현진이 엄마를 볼 때의 시선, 그리고 이제 라이벌들이 서로를 볼 때의 시선 이런 네. 것들이 다 어떤 성격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돌봄 노동의 뭐라 그럴까요 관계망이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구나. 결국은 여성들끼리의 그 네. 관계망 속에서 돌봄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남편 캐릭터는 주요 배역이 아닙니까? 네, 남편들은 약간 이렇게 재미 요소로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남편 캐릭터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뭐 다정한 남편, 연하 남편, 무심한 남편, 돈 많이 버는 남편, 네. 다양한 이제 남편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남편 캐릭터는 오현진의 남편인 김도윤을 도와주는 다둥이 아빠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네. 이 사람이 나중에 의사였다라는 게 밝혀지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대환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다둥이 아빠여가지고 엄청 경험이 많고 출산 직후 와이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또 한우존이는 쌓인 거죠. 예. 근데 김도윤이 오현진한테 막 잘해주고 싶은데 무슨 행동을 해도 그렇죠. 오현진이 너무 싫어하고 짜증을 내니까 되게 좌절하고 있을 때 이 다둥이 아빠가 짠 나타나요. 그러면서 옷을 이렇게 보더니 너 봐라 옷이 너무 화려하다. 나는 갈색 옷만 입는다. 왜요? 방에 있을 땐 가구처럼 보이고 정원에 나오면 나무처럼 보여야 된다. 그래서 필요할 때 바로 달려가되 신경을 거스르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아빠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야기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두 캐릭터 사이에 일종의 브로맨스라고 할까요? 그 아빠들 사이의 어떤 로맨스 같은 게 펼쳐지기도 하는데 이런 캐릭터들이 저한테는 좀 재미있었고 그러네요. 현실에 정말 있을까 싶긴 하지만 아빠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배우가 있을까요? 이게 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잔뜩 출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성 배우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얼굴을 하고 나오고 그런 여성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에 엄지원 씨 팬인데 요번 드라마에서는 엄지원 씨도 너무 잘하지만 그 조은정 역할의 박하선 배우의 재발견이었어요. 이게 이제 완벽한 어머니이자 와이프 현모양처의 모습을 연기하는데 네. 너무 온화하고 평온하고 우아한 중산층 여성의 얼굴 뒤에 엄청 비규범적인 썩소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표정들을 짓고 이런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평가를 많이 받았고 호평을 많이 받았고 저한테 또 재미있었던 배우가 최수민 배우라고 이분이 차태현 씨 어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베테랑 성우신데 그렇군요. 요번에 산후조리원에서는 간호사 역할을 맡으셨어요. 근데 너무 무섭고 재밌고 좋은 게 아기를 안고 이제 나와서 엄마한테 주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아기를 뭔가 잘 못 대하거나 이러면 아기 목소리로 엄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흉내도 못 내겠는데 이런 연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로 엄마들 압박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재밌네요.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최수민 배우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사실은 여자는 그냥 자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여자는 당연히 엄마라는 이야기 너무 많죠. 근데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또 훈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머니가 되어간다라는 시간을 좀 보여주면서 모성신화에 도전하고 다른 어머니됨을 보여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